자리가 왜 이렇게 텅텅 비어있냐? 학교 그냥 진도 간단하게만 좀 체크해볼까요? 학교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일단 1-1은 뭐 하고 있는데? 계속 짝 활동하는데요. 저기 봄나무 안 들어갔어? 아 봄나무는 했어. 뒤에 실수는? 실수 수필은 안 들어갔어 아직? 봄나무는 끝이야? 아 하고 있는 중이야? 그 다음에 저기 2-1은 2-1 단원이 뭐였지? 토론 토론하기였어? 토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체크하고 있어. 책이요? 교과서랑 학습지요. 아 그러니까 교과서 본문을 하고 있다고? 본문하고 있다고? 어서오세요. 그럼 3-1은? 의문 3-1은? 그냥 진도 어디까지 나왔는데? 전설모음 부설모음이야? 너네 자음이 먼저 나와 모음이 먼저 나와? 모음이 먼저 나와? 한참 멀었네 아직. 야 근데 나 진짜 특이한 형태거든. 중학교 시험에서 선생님이 세 분이 들어온다는 게 그렇죠. 지금 세 분 들어오는 거 맞는 거죠? 그 국어가 일주일에 3시간인 거야? 4시간이야? 아 하나는 혹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뭐 책 독서랑 관련된 활동이야? 이야 진짜 선생님 입장에서 진짜 헷갈리겠다. 앞방부터 뒷방까지 다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이 반에 셌던 반인지 저 반에 셌던 반인지 엄청 헷갈리겠는데? 진대로 참. 근데 여러분들 그럼 그렇게 일주일에 하나씩 다 다르게 들어가면 전주에 했던 게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럼 그냥 맨날 새로 듣는 얘기야? 어떻게 되려나? 그게 다 작년에도 뒷반쌤이 쓸데없는 수업 시간에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아니야? 작년에 뒷반쌤이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수업 시간 다 잡아보니까 불만이 많이 생기고 우리 불만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회 현상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 아주 사소했던 그 사회 현상 어떤 효과로 바뀌게 될지 내가 그때 이번에 시험 못 치는 애들 많을 것 같은데 학교 수업 집중해서 안 들으면 전주에 했던 거 다음 주에 기억 못하면 연결이 안 돼가지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학교 시험을 준비한다는 건 무조건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도 학교 필기나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반영이 되는데 맞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좀 잘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의문이야 사실은 어떤 선생님한테 배워도 상관없고 솔직하게 말해서 의문은 상관없고 문학이 문제죠. 일단은 좀 복나무가 사실 시가 되게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선생님마다 시 해석을 다 다르게 해요 중학교 때. 그래서 그 복나무 필기가 참 중요한데 말이죠. 그 쌤이 작년 보고 작년 뭐 하시는 작년 선생님인데? 작년 3학년 국어 선생님이죠? 그 양반전 시험 만드셨던 선생님이니까. 하여튼 뭐 작년에도 봄나무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1단원 자체가 작년에 1단원 하셨던 선생님이면 하여튼 뭐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야 근데 시험 대비가 그러면 2-1, 1-1, 3-1 이렇게 3단원이 끝이야? 몰라? 네, 그 문학 뭐랄까 외부 지문 들어간다. 외부 지문 배운 외부 지문 아니면 쌩카 모르는 외부 지문? 배운. 배운 거. 봄나무 할 때 보통 외부 지문 많이 하기는 해요. 노래 가사들 좀 많이 하기도 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무슨 외부 지문인지 모르는 거네. 아니요 알려줘. 뭔데? 이런 그러면 모르는 거잖아. 혹시 기억나는 사람 손? 1-1단원에 외부 지문 뭐 한다? 진짜 학교 그 배우는 거 수학교 수업에 관심이 없어요? 다음 주까지 알아오세요. 알겠지? 작품 수가 혹시 몇 개인지 기억나요? 3개. 뭐라고? 3개. 많이 하네? 3개씩이나 해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알아오세요. 아니다 그 주중에 나한테 카톡 보내. 정윤이가 직접 보내세요. 알겠지? 자 153페이지. 자 현대소설이고요. 우리가 현대소설을 읽을 때 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인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인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가 지금 여기에 나올 건데 중략 전과 중략 후가 다른 이야기가 나올 거야. 다른 인물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중략 후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어떤 행동의 주체가 있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주체가 있고 말을 듣는 객체가 있을 거야. 이 주체와 객체, 주어와 목적어를 명확하게 좀 봐야 될 겁니다. 누가 누구인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걸 일단은 읽는 거 먼저 좀 해볼 거야. 시간은 한 8분 정도 주면 8분 좀 긴데? 한 7분 정도 주면은 충분하게 읽었습니다. 일단은 지문 읽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아직 좀 모른다. 다 안 읽었다, 손. 승아 다 읽었어? 손이 다 읽었고. 오케이, 시간 1분 더 줄게요. 자, 앞에 봅시다. 여기까지. 자, 수몰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몰이 뭔데요, 여러분들? 몰이 뭡니까? 몰은 뒤덮이는 겁니다. 몰살당하다라고 하면 뭐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으면 몰살당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몰은 뒤덮이는 거고, 수는 물이죠. 그래서 물로 뒤덮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이 수몰된다라고 할 때 어떤 상황에서 마을이 수몰될까요? 보통 저수지나 댐 건설 같은 거 있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엄청 높게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는 사람들 사는 마을이고요. 이 댐 너머로는 물이 막 이렇게 차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댐 구멍을 조금씩 열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물들을 이제 공급받는 거잖아. 그러면 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얘가 이렇게 물이 이만큼 차 있었어요? 안 차 있었어요. 그래서 댐이 만들어지기 전엔 여기 뭐였냐면 사람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 사는 마을에서 사람들 다 나가라 그러고 여기에다가 물로 다 채우는 거야, 이 동네를. 이해되죠? 그게 댐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수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여기가 물로 가득 차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사는 곳을 옮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자식들은 저희들이 나고 자란 저희들의 펫자리인 집이 수몰되건 말건 관심이 없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자식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 자식들. 저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들이다. 그렇죠? 지들. 자, 지들이 나고 자란 지들의 펫자리인 집이 자, 수몰되건 말건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없는 주어가 누구야? 자식이야, 자식. 자식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야. 집이 수몰되건 말건. 왜 관심이 없는데? 걔네들의 관심 있는 건 뭐야? 보상금. 보상금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수몰된다라고 하면 보상을 못 받아야겠죠. 맞죠? 그래야지 딴 데 나가서 살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수몰 보상금을 나눠 가진 뒤에는 지 어미가 어찌 살든 내려와 보지도 않는답니다. 자, 그러면 그 자식들이 바로 뭐야? 이 어미의 자식들이겠지. 자, 이제 물이 들어차면 덕림은
순천의 막내 딸년 집으로 가기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시부모와 영감산소를 지척에 두고 떠나야 하는 심정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만 같았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쪽에 터를 잡고 고향으로 터를 잡고 살잖아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그 지역을 벗어날 일이 잘 없습니다. 계속 거기서 산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집안에 어르신이 돌아가셔. 그러면 어디다가 묻어요? 우리 집 뒷산에 묻지. 그러니까 제사 지내러 가기 편하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살고 있는 수몰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덕님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동네 부모님, 영감은 남편이겠죠. 자신의 남편, 시부모님의 산소가 다 거기 있는 거야. 근데 거기가 나중에 다 물로 잠기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막 천갈래 만갈래로 막 찢어지는 거야. 그런데 자식들은 쳐다도 보지 않는 거지. 맞죠? 자, 그리고 이 덕님은 순천의 막내 딸년 집으로 가게 된다 라고 했으니 그 자식들 중에 한 명이 누군 거야? 막내 딸년인 거야. 덕님이 누구야? 이들의 어미죠. 그래서 덕님이랑 제 어미가 똑같은 사람이야. 읽으면서 이게 연결이 되면 좋겠죠. 자, 다음 시부모와 영감산소를 지척에 두고 다음 그러나 그 심정을 누가 알아주겠느냐? 평생을 살면서 영감 죽을 때 빼고는 이렇게 애통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설이 가까워 오건만 어느 자식 하나 내려온다는 기별도 없답니다. 자식들이 다 지금 고향도 안 내려와. 혼자서 설을 세워야 하나 아니면 오라는 소리 없어도 어느 자식 집으로 쇠러 가야 하나 80 노부가 그저 거추장스러울 뿐이랍니다. 그러니까 나이 80 먹고 지금 자식들이 아무도 안 찾아와. 설날이라고 누구 집에 찾아가기도 좀 미안해. 맞죠?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외로운 상황에 놓여있는 이 덕님이라는 인물입니다. 생전에 사람 기척도 없던 집에 오늘은 무슨 방송국에서 촬영을 왔었답니다. 자, 수몰민들이 마지막 설을 준비하는 것을 촬영한다고 했대요. 사진 박히는 건 질색이지만 그쪽에서 하도 마지막 설을 준비하는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대싸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대요.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나온 젊은 처자가 하는 말이 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우시냐고 물었답니다. 눈물이 뭐 탑으로서 그러는가 베비. 자, 할머니 잘 보세요. 금방 하신 말씀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래서 또 쑥스럽지만 눈물이 못타 불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처자가 깔깔대며 웃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자꾸 기분이 어떠냐고 반복적으로 묻다 보니까 지금 이 시골에 설인데 혼자 있잖아. 맞죠? 이 서러움이 폭발해가지고 울었단 말이야. 울음을 터뜨렸는데 젊은 처자가 하는 말이 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우냐고 물어봐요. 그 말이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고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눈물이 그냥 또르르 흐르는 게 아니고 왜 끄앙 하면서 눈물이 펑펑 나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방송국의 젊은 처자는 이 덕님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물이 못하고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니까 깔깔 웃으면서 한 번 더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해달라고 하는데? 방송국에서 나왔잖아. 방금 했던 말 다시 이제 카메라로 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수몰민의 감정에 이입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전혀 안 하고 있어. 관심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 수몰민의 고통을 방송국 처자는 공감하지 않고 있죠. 자, 다음 설 준비 안 하는 흉내를 내라는데 솥에 넣고 끓일 것이 없어서 물이라도 붓고 불을 뗐더니 불 떼는 것이 무슨 구경거리라도 또 사진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로 막 그런 거 막 찍는 거야. 실제로 설 준비하지도 않는데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자 중략 부분 보세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자, 소설에 처음 나오는 인물이 여기 중략에서 등장합니다. 왜냐면 만수라는 이름은 없었어 이때까지. 그러면 봐봐,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위에 나온 내용이랑 여기 나오는 내용이랑 서로 구분된다는 걸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 그럼 어떤 부분에 좀 알 수 있어? 자, 생각해봐. 만수는 남도의 한 수몰 예정지에 살면서 월남전에 참전했던 대석이라는 인물을 부른답니다. 인물 2명 나왔어. 뚝방 동네에 살던 대석은 수몰 예정지에, 자 보세요, 사업거리가 있다는 만수의 말을 듣고 어린 아들 누구를 데리고 와? 명호를 데리고 옵니다. 사람 몇 명? 3명. 처음에 오라고 했던 사람은 누구야? 만수야. 만수가 처음에 먼저 가려고 했고 대석이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야. 대석이가 오 여기 사업거리가 있다고? 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 명호까지 데리고 3명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수몰 예정지로 가고 있는 거야. 왜? 사업거리가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아들 명호를 데리고 만수를 찾아가고 3사람은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이 동네가 바로 뭐야? 수몰 예정지인 거야. 자, 다음 명호의 노래가락일 뿐인지 그날 밤새 달빛조차 그득했대요. 자, 그득한 달빛 아래 그들이 모은 고물들은 내일 새벽 광주의 고물상으로 반출 나갈 겁니다. 나갈 거래요. 모아놨던 고물들이 밤새 새벽에 광주로 나갈 거래요. 광주로 보내질 거래요. 문짝을 떼어내느라 힘을 쓸 때 처음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우직한 소리에도 흥이 났대요. 땀이 비오듯 쏟아졌답니다. 2 사나이가 그렇게 고물을 주워 담는 동안 반지 남편 칠환이 또 처음 나온 인물이야. 는 짐승수집에 나서고 있는 참이었다. 끊어봅시다. 덕님이 이름 나와 안 나와? 덕님이 할머니 안 나와요.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해야 돼요. 아, 이거 지금 위의 내용이랑 밑에 내용이랑 계속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는 이 이제 덕님 할머니의 사연이 나와요. 그럼 밑에는 누구의 사연이 나와? 만수, 대석, 명호,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칠환의 사연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쭉 볼게요. 지금 잘 보세요. 여기에 2 사나이가 고물을 줍는다고 되어 있잖아. 이 2 사나이가 누군데? 정윤아, 누구야? 명호가 문을 우지끔 부술 순 없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만수랑 대석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2 사나이죠. 그러면 반지 남편 칠환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새로 나온 인물이야.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다고 거기서? 짐승 수집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서 칠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칠환이라는 사람의 정보가 나옵니다. 자, 칠환이라는 사람은요, 칠환이는 작년까지 경기도 광주의 가구 공장에 다녔었답니다. 그곳에서 아내인 반지를 만난대요. 2 사람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으나 칠환이 뭘 당했대요? 사고를 당했답니다.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전봇대에 부딪혔대요. 뭐가 되고 말았답니까? 장애인이 되고 말았답니다. 행복과 불행은 늘 칠환에게 교대로 왔대요. 아내를 만나자 사고를 당했고 사고를 당하자 고향집이 수몰지구가 되었으니 보상금을 타가라는, 그러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어디 갔냐? 행복과 불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칠환에게 왔던 행복이 뭐야?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거. 그 다음 뭐야? 수몰지구가 돼서 보상금을 받는 거. 행복. 불행은 뭔데? 장애인이 된 거. 맞죠? 자, 집이라고 해봤자 이미 폐가가 된지 오래인 집으로 내려와 보상금을 타서 전부 뭐 해버렸냐? 병원비로 써버렸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원래 살던 집이 있어. 그림 안 그려도 돼. 칠환의 집이야. 칠집이야. 근데 얘를 보상금을 받았으니 이제는 칠환의 집이 아니야. 어디 집인데? 나라 집이지. 나라에 보상금 받고 팔았으니까.
그러면 이 집에 이제 칠환이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 보상금은 싸그리다 뭐 해버렸어? 병원비로 나가버렸어. 그럼 칠환이 어디 가야 돼? 그 길바닥에서 자야지. 맞죠? 근데 길바닥에서 잘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간 거야? 남이 버리고 간 집으로 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야. 이제는 남의 집이지. 그러면 칠환이가 있는 동네는 자기 동네야, 남의 동네야? 자기 동네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수몰 지역이 됐다고. 수몰 지역이 돼서 거기에서 집을 나왔어. 돈이 없으니까 남이 버리고 간 집을 들어갔다고. 왜 버리고 갔는데? 수몰 지역이 되어서 버리고 간 집인 거야. 그래서 지금 칠환이는 원래 수몰 지역에 살던 사람이고 자기가 살던 집은 팔아버려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냥 빈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 집은 기름 보일러로 개조한 집이라 칠환내는 기름 살 돈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기름 살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었어. 요즘 마을 주변에는 떠난 사람들이 버리고 간 짐승들이 심심치 않게 돌아다니고 있었답니다. 그 짐승들을 물막이 공사를 하는 인부들이 덜어는 키우기도 하고 덜어는 잡아먹기도 하는 모양이었대요. 오늘 칠환은 그 짐승을 잡아다가 팔아서 돈을 마련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돈을 마련하려는 목적은 뭘까요? 그렇지, 기름을 얻기 위해서. 기름 보일러 얘기한 이유가 있겠죠. 기름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잡으려고 칠환이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야? 짐승 사냥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짐승 사냥 아까 위에 나왔죠. 자, 그러나 낮에는 용기가 없어서. 왜 용기가 없는데? 용기가 왜 없을까요? 왜 들키면 안 되는데? 좀 더. 자기 집이 아닌 곳에 살고 있잖아. 남이 버리고 간 집에 살고 있잖아. 주민등록상 거기가 자기 집이 아니잖아.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용기가 없어서 밤에 도둑고양이처럼 살금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야. 자, 각 나가는 소나 개는 이미 처분을 하고 떠난 뒤여서 동네는 각 안 나가는 고양이나 들어오세요. 자, 고양이나 염소와 닭들의 세상이 되어 있었대요. 자,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바로 뭐야? 지금 칠환이가 잡아야 되는 동물들인 거야. 그렇죠? 페이지 153페이지구나. 자, 염소와 닭들의 세상이 되어 있었대요. 이왕이면 염소를 잡으려고 칠환이 막 동네 고삿길, 고삿은 언덕이죠. 언덕길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우지끈하고 집 무너지는 소리가 났답니다. 집에 대한 철거 공사는 2주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한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철거 공사가 되었는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벌써 떠나야 되나 싶어가지고. 자, 그러나 소리가 났으므로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답니다. 왜? 떳떳하지가 않잖아. 자, 몸을 숨기고 고개만 내밀어 바라본 즉 저쪽에서도 뭔가 불길했던지. 저쪽이 어느 쪽인데? 우지끈하고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쪽인 거야. 두 명의 사나이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서 사방을 살피고 있는 중이었다. 자, 잘 보세요. 작은 머리통, 사람 수 3명. 자, 두 명의 사나이 이름 얘기해볼까? 누군데요? 이름 뭐였냐? 나도 까먹었다. 만수랑 대승이. 작은 머리통 누군데요? 명목인 거야. 여기에서 확실해지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얘네 만수대석 명호 얘기하다가 갑자기 칠환이 얘기로 넘어갔잖아. 왜 넘어갔는데? 지금 이 수몰 지역에 내 사람이 전부 다 있는 거야. 만수대석 명호는 뭐 하러 왔어? 고문에 있어서 뭐 하러 왔어? 고물 찾으러 왔어.
이제 좀 머리가 이렇게 딱 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만났는지가 딱 뭔가 퍼즐이 맞춰져야 돼요 여기에서. 맞죠? 자, 만수 대석 명호는 이 수몰 지역이 고향이야? 아니야. 수몰 지역이 뭐 하러 왔어? 사업거리 찾으러 왔어. 그 사업거리가 바로 뭔데? 거기에 고물 찾으러 간 거야. 왜? 사람들이 집에 다 버리고 갔잖아. 그러니까 거기 남아있는 전부 다 고물이라고. 다 돈덩어리인 거야.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혹시 쇠붙이나 이런 거 있으면 문짝 다 뜯어내는 거야. 문짝 옆에 경첩 달려있잖아. 손잡이 다 쇠잖아. 이 쇠붙이를 다 얻어가려고 어떻게든 조그마한 쇠붙이라고 문짝 다 부수고 고물 찾는 거죠. 사업거리야. 7화는 지금 여기서 밤에 뭐 하고 있는데? 짐승 사냥하고 있어. 왜 하고 있는데? 기름 뗄 보일러를 이제 보일러 뗄 기름을 살려고. 이해되죠? 자, 그게 지금 여기 네 명이서 한꺼번에 다 만나게 된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누구시오? 집주인이요 라고 얘기하는데 만났던 네 사람 중에 혹시 집주인 있어? 아무도 없습니다. 집주인 아무도 없어. 7화에도 집 팔았잖아. 뭐야? 무조건 거짓말이야. 이 말을 치환이가 했어도 거짓말이고 저기 만수나 대성이가 했어도 거짓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누구시오? 집주인이요 라고 했는데 이 대답을 누가 했어 지금? 치환이가 했죠. 자, 왜 자기 입에서 집주인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알 수 없었답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임기응변, 그것은 막다른 길에 접어든 인생에 있어서는 항상 최대의 무기가 아닐 수 없었답니다. 치라는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저쪽에서 고개를 쑥 집어넣어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밤이니까 안 보여. 머리통만 보인단 말이야. 근데 집주인이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두 개의 머리통이 어떻게 된 거야? 쑥 하고 사라진 거야.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대책을 모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대책을 모의해야 할 만한 상황인 것이 저자들이 필시 떳떳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7화의 머릿속에 재미있는 생각 하나가 휙 지나갔대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가 이 야심한 밤에 남의 빈집을 털고 있는 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때 다시 고개들이 연달아 쑥쑥 나왔대요. 작은 머리통은 나오지 않는 걸 보니 그놈은 겁이 좀 많은 모양이었답니다. 애잖아. 우리는 수자원 공사에서 나온 직원이요. 마찬가지로 뭐야? 거짓말이야. 실화는 찔끔했대요. 그러나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아직 집을 완전히 비우지도 않았는데 철거를 하다니요. 이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걸 아시오 모르시오? 사유재산 있어 없어? 없어. 갖다 팔아버렸어요 집을. 맞죠? 사유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4명 중에. 그렇죠? 거짓말이죠. 자, 다음. 최대한 머리를 짜내 구사한 말이기는 하지만 여간 떨리는 게 아니다. 그러나 절대로 떨고 있는 표시를 내면 안 된다. 저쪽에서 응답이 들려왔대요. 여보시오. 집주인이라는 자가 어째서 몸을 숨기는 거요? 당신의 재산에 손을 대고 있는 자 앞에서 떳떳하게 나와보시오. 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야? 만수랑 이름 뭐였어요? 대석이야? 만수랑 대석 쪽에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7환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나도 묻겠어. 당신들이야말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야 집주인이 당신이 무서워서 이러는 것 아니오. 자,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러는 것 아니오라는 부분에서 지금 수자원공사 직원이 아니라는 게 슬쩍 이제 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협상을 하십시다. 집주인 허락도 없이 남의 재산에 손을 댔으니 손댄 물건 값을 나에게 쳐주면 없던 일로 가리다. 자, 다시 머리 둘이 쏙 들어갔대요. 머리가 언제 다시 나오려나? 칠하는 침을 꼴깍 삼키며 기다렸는데 느닷없이 건장한 두 사나이가 제 앞에 쑥 나타났답니다.
칠하는 그만 생포된 짐승같이 바들바들 떨면서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대요. 깜짝 놀란 거죠. 겁내지 마시오. 우리는 고물장수들이요.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주민이요. 아내와 아이가 기름이 없어 냉골에서 떨고 있어요. 짐승들을 본 적 있어? 사람은 없고 사방에 고양이 새끼들이던데 고양이 잡으러 나왔어? 그래라. 자, 난데없이 본토박이 말이 물쑥 튀어나왔대요. 우리도 이른 대충 끝냈으니 어디 한번 고양이나 잡아봅시다. 자, 잘 보세요. 고물장수들이야. 근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왜 고양이를 잡는데요? 그냥 단순히 뭐 해주기 위해서? 칠환을 도와주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이왕이면 염소를 잡아주시오 라고 하면서 오밤중에 버려진 짐승들에 대한 사냥이 시작됐답니다. 고물 모으던 사람들이 겨울 달밤에 버리는 짐승 쫓기는 명호한테서도 신나는 놀이가 아닐 수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죠. 자, 뒤로 154페이지 넘어가서 보기 한번 봅시다. 보기. 자, 이 작품은 수몰 예정지에 사는 수몰민들의 모습을 통해서 개발 난민이 겪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이 없어요. 예전에는 개발 난민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시화가 되거나 산업화가 되면서 뭔가 개발이 되는데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 개발지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 거? 쫓겨나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이제 뭐 수몰 지역에 이제 개발 난민이라든지 또는 보통 이제 소설에 많이 나오는 철거민들 있죠. 아파트나 아니면 백화점, 빌딩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판잣집에 살고 있던 철거민들이 막 쫓겨난단 말이야. 맞죠? 그런 상황들이 이제 1980, 90년대, 7, 8, 90년대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땡큐야. 그래서 막 재개발 기다리면서 막 땅 사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왜냐면 이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빠방하게 나오고 거기에 또 이제 뭔가 건물이 지어지면 분양권도 받고 이러니까.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지원도 확실하지 않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분양권을 받아도 거기에 분양을 들어갈 수가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분양하려면 일단은 돈 더 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딴 사람한테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양권은 싸가지고, 왜냐면 지금 다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은 싸기 때문에 되게 싼 값에 그걸 팔고 결국은 또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런 이제 개발 난민들의 모습들이 소설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수몰 예정지인 마을에서는 생계 유지 문제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보상금으로 인해서 가족 공동체 붕괴. 이거 누구였어? 이름 찾아봐. 누구였어? 덕순이 할머니. 덕님이 할머니 아니야? 맞죠? 덕님이 할머니와 그 다음에 그 이제 아들, 딸, 연놈들이지. 맞죠? 그 집에 찾아오지도 않는 저기 보상금만 쏠랑 먹어버린 자식들. 자, 다음 또한 빈집이 늘어난 마을에 주민들의 눈을 피해 들어온 외지인 누구야? 만수랑 뭐 저기 대석이랑 영호죠. 자, 아직 떠나지 못한 주민 누구야? 칠환이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한편 수몰 예정지에 유랑하는 이들끼리 뭘 했다고? 연대를 통해 서로 돕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연대가 뭔데? 소설에서 고양이 사냥을 함께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함께하는 그 연대를 통해서 서로 돕는 따뜻한 모습이 작품 속에 드러나기도 한다. 까지가 요 소설 내용이고요. 요거 문제 조금 이따가 풀고요. 오늘 지문 하나 더 합시다. (30페이지) 겨울산에 가면 자, 나시를 보겠습니다. 겨울산에 가면 자, 잘 보세요.
화자가 뭘 바라보고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떠올려 봐야 돼. 자, 겨울산에 가면 밑둥만 남은 채 아니다. 요거 시간 2분 줄 테니까 요 나시만 한번 읽고 생각해 봐. 뭔 말인지. 신념이 그 최예은이라서 되나요? 네? 최예은 없죠? 최예은. 최예은은 왜 갔죠 지금? 전 시간 아 맞죠. 자, 봅시다.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자, 일단은 겨울산에 가면이야, 면. 화자의 위치가 겨울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화자는 지금 겨울산에 있는 게 아니고요. 겨울산에 가면 그게 있다는 거야. 알겠죠? 가면 보게 될 거라고요. 지금 내가 겨울산이라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어.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뒤에 나중에 보기가 나오는데 화자는요 그냥 어느 시점에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떠올리는 겁니다. 겨울산에 갔더니 그게 보였다고요. 자, 그래서 겨울산에 가면 뭐가 보였는데 밑둥만 남은 나무들이 있다는 거야. 자, 겨울산에 갔더니 이렇게 밑둥만 남은 나무가 있어. 잘려가지고 거기에 눈이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쌓인 눈을 내가 손으로 이렇게 헤쳐보면 뭐가 보인다는 거야? 나이테가 보인다는 거야. 그렇죠? 사실은 내가 보는 거야. 근데 나이테가 나를 뭐 한다고 얘기했어?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표시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보고 주객전도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보는 건 내가 보는 거야. 주객전도가 뭐냐면 주는 주인이고요. 객은 손님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보는 바뀌다. 도치되다.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뒤바뀐 걸 주객전도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나이테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보는 거야. 근데 나이테가 나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마치 나이테를 어떤 존재처럼 살아있는 존재처럼 의인화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드러난 나이테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들여다볼수록 비범하게 생긴 넓은 이마와, 자, 봐봐봐. 비범이 무슨 말이야? 비범의 뜻이 뭐예요? 민경아, 나연아, 무슨 뜻이야? 비범할 때 비가 무슨 뜻일까요? 비. 비정상할 때 비. 비정상의 비가 뭐야? 아니다. 맞죠? 자, 비범도 비는 아니다라는 거야. 범은 뭘까요? 범. 혹시 범인이세요? 범인 아니야? 그러면 비범인이야?
자, 내가 혹시 범인이세요 할 때 범인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형사 사건의 범인이세요 라는 뜻이 있고 범인이라고 하면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범한 할 때 범이다. 비범은 뭔데? 평범하지 않은. 그러니까 뭔가 신비스럽고 대단해 보이는 존재를 보고 비범한 존재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테의 얼굴을 봤더니 나이테의 얼굴이 어떻다고 아주 비범하게 생겼다고요. 그러면 화자는 기본적으로 이 나이테를 굉장히 대단하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왜 비범하게 쳐다볼까? 자, 비범하게 생긴 넓은 이마와 도타온 귀, 그 위로 오르는 외길이 보인다 라고 되어 있어. 자, 넓은 이마, 귀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들이 소설의 이 구조를 보면서 이마와 귀가 떠올랐니? 그러면 안 돼. 지금 뭐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얘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사람 얼굴처럼 표현한 거야. 넓은 이마와 도타온 귀와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실제로 이마랑 귀가 있는 게 아니잖아. 화자는 계속 뭘 보고 있는 거야? 나이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새 쌓인 눈을 쓸어내리면 거무술에 습기에 지친 손등이 있답니다. 이 누구 손등이야? 나무 손등이야. 나무 손등이 어딨어? 그럼 뭐야? 다 나이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밑둥 잘린 나무의 모습인 거야. 그거를 지금 화자가 뭐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환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마치 사람의 모습처럼 이 밑둥 잘린 나무를 보고 있는데 마치 뭐처럼 여기고 있는 거야? 사람처럼 여기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다시 쌓인 눈을 다시 쓸어내리면 거무술에 습기에 지친 손등이 있고요. 심열에 들뜬 입술 위로, 입술도 보이나 봐. 물처럼 맑아진 눈물이 흐른답니다. 자, 잘릴 때 쏟은 톱밥가루는 지금도 마른 껍질 속에 흩어져서 해산한 여인의 땀으로 맺혀 빛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톱밥가루는 뭐겠어? 이 나무를 톱으로 윙 하면서 베어낼 때 막 그 나무 가루 흩날리는 거겠다. 그쵸? 톱밥가루. 자, 그렇게 막 흩날리는 톱밥가루가 마치 무슨 모습 같다고? 해산한 여인의 땀 같다고요. 해산이 뭔데요? 출산을 끝마친 출산한 여인, 출산한 여인의 땀처럼 톱밥가루가 튀어나갔다는 거야. 베일 때. 그 옆으로는 아직 나이테도 생기지 않은 꺾으면 문드러질 만큼 어린 것들이 있답니다. 왜 해산한 여인으로 비유를 했는데 옆에 뭐가 자라 있어서? 또 다른 생명이 자라 있어서. 자, 뿌리 박힌 곳에서 자라고 있답니다. 도끼로 지키고 베이고 눈 속에 묻히더라도 고요히 남아서 기다리고 계신. 자, 잘 봐. 뭐라고 적혀 있어? 솔비야, 뭐라고 적혀 있어? 이때까지 화자는 뭘 보고 있었어? 밑둥 잘린 나무, 나이테를 보고 있었어요. 맞죠? 자, 이때까지 화가자가 보고 있던 거, 밑둥 잘린 나무의 나이테를 보고 있었어. 분명히 보고 있는 것도 그거야. 도끼로 치키고 베이고 눈 속에 묻히더라도 계시는 건 그 나무잖아. 맞죠?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원래. 얘로 뭐 해버렸어? 치환 바꿔버렸어. 자, 연두에 울다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자, 같은 작가거든. 이렇게 되는 순간 바로 뭐가 생긴다? 이 밑둥 잘린 나무와 어머니 사이에
교집합이 생긴다. 화자는 밑둥 잘린 나무를 보면서 누가 떠올랐다? 어머니가 떠올랐다. 그러면 어머니가 떠오를 수 어머니가 떠오를 수 있었던 뭔가 근거가 될 만한 이미지는 뭐가 있을까요? 정윤아, 뭐가 있을까? 예. 예수 나무 뭐라고요? 뭐 그것도 맞는데 이제 실제 모습이나 아니면 이제 그려진 이미지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비유된 이미지나 해산한 여인 옆에 어린 것이 자라 있어. 마치 뭐처럼 어머니가 새로운 아이를 품은 것처럼.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나무에서 밑둥 잘린 나무에서 화자는 무엇을 느낀 겁니까? 모성성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말 잘했어요. 자, 그럼 이 밑둥 잘린 나무랑 어머니의 공통점이 뭔데? 뭐 해사는 여인의 땀으로 어린 것을 이제 만들어낸 것도 마찬가지로 공통점이겠죠. 또 뭐 있는데? 고요히 남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공통점이겠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해산한 여인의 몸으로 어린 것 하나 데리고 있는 모습. 두 번째, 고요히 남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비슷하다는 거야. 이 시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 밑둥 잘린 나무를 보는데 어머니가 떠올랐다는 거야. 나무를 보면서 모성성을 느낀다. 그렇게 되겠죠. 자,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바라보는 나이테가 있다. 근데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통점이겠네. 맞죠? 나이테가 있다. 자, 그러니까 밑둥 잘린 나무, 나이테 하다가 나이테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딱 하나 들어갔어. 뭐 들어갔는데? 어머니 들어갔어. 그 순간 생기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34번 봅시다. 자, 서정갈래의 현재 시제는요, 물리적 시간으로서의 현재가 아닌 가상적 현재를 의미한다. 자, 가상적 현재. 지금 현재 시제로 썼잖아. 맞죠? 겨울산에 가면 뭐가 있다, 현재 시제로. 가상적인 현재야. 이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시적 효과를 유발한대요. 과거 또는 특정할 수 없는 어느 시점에서의 시적 대상과 상황에 대한 화자의 시적 체험. 과거에 있었던 거겠지. 현재 시제로 표현하게 되면 독자는 화자의 주관적 인상과 인식 그리고 감정과 행위에 집중하게 되고요. 그 상황이 마치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의도로 쓴 거지 화자가 실제로 겨울산에 지금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겨울산에 있어 봤던, 그리고 겨울산에서 밑둥 잘린 나무를 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현재 시제는 어떤 생동감을 주기 위한 어떤 이제 그 표현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 요거 고야 봅시다. 고야. 한자. 직역하면 옛 밤 정도 볼 수 있겠네. 옛날 밤. 자, 그러면 딱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이제 우리가 뭔가 과거와 관련되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옛밤이니까. 그렇죠? 자, 볼게요. 아베는 아버지죠. 아베는 타반 가서, 타반은 다른 지역이죠. 오지도 않고 산비탈 외다른 집에 엄매와 나와 둘이서, 외딴 집에 엄매와 나 단둘이서 누가 죽이는 듯이 무서운 밤, 집 뒤로는 어느 산골짜기에 소를 잡아먹는 노나리꾼들이 도적놈들 같이 쿵쿵거린다. 자, 상황 어떤 상황?
아버지는 집에 안 들어와. 나는 누구랑 살아? 엄마랑 살아. 밤에 무서워. 까지가 상황이겠다. 그쵸? 자, 날기멍성을 져간다는 닭 보는 할미를 차 굴린다는 땅 아래 고래 같은 기와집에는 언제나 네 찰떡에 청비래 금은 보화가 그득하다는 외발가진 조마구. 비싼 언임에도 조마군에 나라가 있어서 오줌 누러 깨는 제 방. 자, 끊어봅시다. 자, 조마구가 뭔데? 요 난쟁이들 옛 설화에 나오는 거야. 제 밤은 한밤중을 말한대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옛 설화가 인용되어 있고요. 자, 오줌 누러 깨는 한밤중에 머리맡에 문살에 대인 유리창으로 조마구 군병의 새까만 대가리, 새까만 눈알이 들여다보는 때 나는 이불 속에 자지라 붙어서 숨도 쉬지 못한답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 이 조마구는 현실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내가 지금 조마구의 새까만 눈알이 들여다보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맞죠?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데? 화자 입장에서 한밤중이 뭐 한 거야? 무서운 거야. 그래서 혼자 머릿속으로 이 옛날 설화에 나오는 뭐 이런 조마구든 뭐든 귀신이든 도깨비든 뭐든 떠오르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무서워서 숨도 못 쉰다고. 한밤중에 내 아빠는 없고 집에 엄마랑 있고. 또 이러한 밤 같은 때에 시집갈 처녀 막내 고모가 고개 넘어 큰 집으로 치장감을 가지고 와서 엄매와 둘이 소기름에 쌍심지에 불을 밝히고 밤이 들도록 바느질을 하는 밤. 밤 같은 때 나는 아랫목은 아랫목이죠. 아랫목에 삿기를 들고 쇠든 밤을 메어 다람쥐처럼 발가벗고 은행 여름을 인두볼에 구워도 먹고 그러다가 자 이불 위에서 광대 너미를 뉘이고 또 누워 굴면서 엄매에게 운목에 두른 평풍의 새빨간 천두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자 더러는 밝는 날 멀리는 못 나간다는 외출하기를 잡아달라고 쪼르기도 하고 자 나는부터 여기 하고까지 무슨 모습일까요? 무슨 모습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도 뭐야? 나의 어린 시절이잖아. 내가 어릴 때니까 그런 게 밤에 막 무서웠던 거야. 조마구 귀신이 있을 것 같고. 자 다음 혹시나 막내 고모가 오면 우리 집에서 엄마랑 막 떠들면서 불 켜놓고 바느질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뭐해? 그 주변에서 놀고 광대 너비하고 뒹굴뒹굴하고 엄마한테 옛날 이야기 듣고 이러면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거죠. 자 내일같이 명절날 고모가 온 이유는 뭐 때문이야? 명절이라서 온 거야. 부엌에 째듯하니 불이 밝고 소뚜껑이 노르며 구수한 냄새에 공국이 무르익고 방 안에는 일같이 팔머니가 와서 마을에 소문을 펴며 조개 송편에 달 송편에 진두기 송편에 떡을 빚는 곁에서 나는 팥소, 밤소, 설탕 등 콩가루소를 먹으며 설탕 등 콩가루소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뭐야? 명절날에 굉장히 천진난만한 모습입니다. 엄마랑 고모랑 옆에서 송편 만들면 나는 이것저것 주워 먹으면서 이게 제일 맛있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죠. 나는 얼마나 반죽을 주무르며 흰 가루손이 되어서 떡을 빚고 싶은지 모른다. 다음 석 달의 내릴날이 들어서 내릴날 밤에 눈이 오면 이 밤엔 새하얀 할미 귀신의 눈귀신도 내릴 눈을 담노라 못 난다는 말을 든든히 여기며 엄매와 나는 안공 위에
똑돌 위에 돕새당 위에 함지에 거치며 대냥푼을 놓고 치성이나 들이듯이 정한 마음으로 내빌눈 양눈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빌눈이 뭔데? 자, 한 해 동안 이제 그 지었던 농사 형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신에게 제사를 비는 건데 그 제사 지내는 날을 나빌이라고 하고 여기서 사투리로 내빌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나빌인데 이 나빌에 만약에 눈이 내려 그럼 이제 그걸 나빌눈이라고 하는 거야. 이 눈은 제사 지낼 때 예를 들어서 무슨 녹그릇이나 이런 그릇이 있어요. 그 눈이 내리면 그 눈을요 받아가지고 제사상 위에 올립니다. 그걸 제사 지내요. 그러고 나면 눈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녹을 거 아니야. 이 물을요 마치 약처럼 다 가족들이 돌려서 마셨습니다. 이해돼요? 자, 다시 든든히 여기며 대냥푼을 놓고 양푼을 놓고 엄청나게 큰 양푼을 놓고 거기다가 치성을 들이듯이 정한 마음으로 양눈을 받는다는 거야. 치성을 드린다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원을 빈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아주 간절하게 소원 비는 거 있잖아. 막 무릎 꿇고 살살 비면서 막 달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치성을 비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눈새기 물을 내빈 물이라고 제주병에 진상 항아리에 채워두고는 해를 무겨가며 곧불이 와도 곧불이 뭡니까? 감기. 배앓이를 해도 각피기를 알아도 그 받아놓은 물을 항아리에 넣어놨다가 아플 때마다 먹는다는 거죠. 약처럼 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가 말하는 게 뭔데? 뭐 이게 끝입니다. 시가 되게 길죠? 되게 긴데 그냥 단순히 뭔 얘기하고 있어? 화자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뒤로 넘어가서 가까지 33번 볼게요. 자, 이 작품은 밤에 대한 화자의 기억을 병렬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 기억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나열. 그래서 어린 시절의 화자에게 밤은 무섭고 두려운 생각에 겁이 났던 시간이야. 조나무 귀신 생각하면서 막 떠올리고 막 밤에 너무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전통적 풍속을 따르며 뭐 만들었어? 소편 만들었어. 가족 공동체와 정겹게 함께한 풍요로운 시간이었는데 자, 행위의 나열과 선명한 감각 이미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 기억은 유년 시절 고향에 대한 화자의 무엇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움을 짐작하게 한다. 자, 그러니까 화자는 어린 시절 기억을 나열만 했거든. 왜 나열했는데? 그때가 그리웠어요. 어디에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어서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31페이지 딱 적어주세요. 숙제. 자, 31페이지면 요거다. 그쵸? 고야 그 다음에 겨울산에 가면 오늘 며칠이야? 28일 3월 28일 숙제 설명 드릴 필요 없겠다. 그쵸? 자, 다음 150페이지가 153페이지 154페이지죠. 154페이지 문제 4개 다 풉니다. 문제 4개 다 풀고 쉬는 시간까지 가지고 저 시간으로 6시 22분 되면 시작할게요. 알겠죠? 문제 풀고 쉬는 시간 가지고 6시 22분 되면 시작할게요.